자, 안녕하세요. 남해인 초대석 이태인입니다. 남해인 초대석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활동하시는 남해인들과 전화 인터뷰 또는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소통하는 대담 프로그램입니다. 자, 일주일에 한 분씩 초대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죠. 자, 모셨으면 하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섭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남해인 초대석은요, FM 91.9MHz 라디오 그리고 스마트폰 남해 FM 전용 어플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동시에 이렇게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타서 마시고 큰 소리 한번 쳐보자. 크게 한번 웃어나보자. 자, 남해인 초대석 프로그램 두 번째 시간 초대 손님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 원조 국악 스타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남해군 남면 가천다리 마을로 이렇게 장가를 오셔서 영원한 남해인이 되신 분이시죠. 자, 우리 남해인이신 김준호 선생님을 스튜디오에서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다. 아, 남 FM 좋네요. 왜냐면은 제가 그 뭐 방송 생활 한 33년 가까이 했는데 별의별 방송을 다 해봤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 가서 라디오 코리아도 출연하고 뭐 유럽 쪽에 가서도 막 출연하고 해봤는데 참 정겨워요. 그리고 나는 스튜디오가 나 라디오 코리아보다 더 큰데 처음 봤어요. 아니 라디오 코리아도 그 LA에 아주 유명한 유명하죠. 방송 아니에요. 하는데 거기보다 스튜디오 더 커요 이게. 그렇습니다. 좋고 커피도 너무 맛있고 그다음에 뭐 너무 시설도 너무 좋고 먼지 안 들어 기계가 중요하죠 방송국은. 먼지 안 들어오게 왜 이렇게 딱 실내화만 신고 들어오게끔 이런 거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선생님 앞에 시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너무 뭐 오랜만이 아니라 이렇게 오신 걸 너무 이렇게 뭐 뽑아 먹으려고 하는 게 전혀 상관없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자, 그럼 하루 종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참 고향이니까 또 남해니까 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처가 아닙니까? 처가 쪽은 그거 조심해야지. 처남들한테 그래 안 하면은 발바닥 두드리게 맞아요. 요즘 참 그런 풍습 없죠. 그 새 장가 가면 그 장가 가면 저 어릴 때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요? 직접 맞아 보셨어요? 저는 뭐 나중에 결혼했기 때문에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선생님은 엄청 맞았습니다. 처남이 친구들까지 데려와 가지고 저를 두드리게 팼습니다. 발을 갖다가 어디다 묶고 나냐 문고리 있죠. 문고리다가 올려가지고 묶고 놓고 그래 우리 장모님이 보통 어깨에 메고 일하는데 이거 문고리다 묶더라고요. 똑똑하게 문고리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그거 제가 팁 안 내놓는다고 요 놈들이 내려갔다가 엄청 다뤘어요. 그 생각이 나네 갑자기. 참. 그게 제가 마지막 세대인가 봐요. 발 두들겨 맞고 한 사위. 저는 뭐 그런 풍습이 없어서. 저가 어디신데요? 안동입니다. 안동은 더 두들겨 패는데요. 저 어릴 때 그 동네에 장가 오시면 그런 풍습이 그게 이 처가가 멀면은 저는 처가 가깝잖아요. 제 사는 동네하고 같은 바닷가니까 풍습이 같은데 내륙 쪽 사람하고 여기가 많이 엄청 다릅니다. 안동은 배추전을 해 먹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추전 안 해. 우리는 전부 그거는 소풀전을 다 해 먹지 배추전 안 해 먹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해물이 풍부하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는 전을 보면은 전이 무 맛이에요. 맛도 없고 그 밀가루 풀에다가 여기가 좀 부잣집 가면 계란 한 2개 풀어가지고 그래 전을 해 먹고. 풍습이 많이 달라요 진짜. 안동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장인 어르신하고 장모님께서 저한테 이제 많이 해주시는 게 이 소고기하고 그다음에 안동 소주하고 그 독한 안동 소주를 제가 40도짜리 지금 생각하면 먹지 못합니다. 이리 먹으면 코하고 왜 귀에까지도 냄새가 막 올라오잖아요. 누룩 냄새는 또 얼마나 나는지. 선생님 해외 공연을 좀 많이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많이 다녔죠. 해외 공연 이렇게 다니시면서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주로 이제 동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가는 공연이에요. 동포들 초청 공연인데 90년대 후반이죠. 후반에 어디 초청 가냐 하와이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갔는데
공연이 이제 두 개가 잡혀. 호놀룰루 하나 하고 마우이 하나 하고. 예. 호놀룰루는 뭐 아시다시피 뭐 큰 그 주 수도 개념이니까 큰 동네 극장이 뭐 한 1,200석 가까이 되는 이제 큰 극장에서 했는데 아이 가니까 그분들이 오신 김에 마우이도 좀 해달라. 마우이 섬에도 사람들이 산대요. 난 너무 놀란 게 프로펠러 비행기를 그때 또 처음 타봤네요. 호놀룰루 공항에 한데 마우이까지는 가까우니까 한 20분 타고 가요.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는데 좌석 번호가 없어요. 그냥 타요. 시내버스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가 마우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마우이 공항에 도착하니까 이제 그쪽에 그 동포분이 모시러 왔어요. 그래가 갔는데 총 몇 분인고 하니까 그 이제 왜 아무래도 이제 왜 다문화 가정을 이끌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해요. 애기들이 이래 와요. 이제 왔는데 거기 이제 같은 동양계 오리엔탈끼리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쪽에 이제 유럽 계통들하고 결혼한 분도 있고 해가 다 모이니까 100명도 안 돼. 한 80명 되는데 한 할머니가 입장을 하세요. 네. 한 할머니가 입장을 하시는데 전부 다 일어나요. 전부 다 일어나서 그 할머니한테 존경을 이렇게 표하는 거예요. 그 저분이 누군고 했더니만 알고 보니까 하와이 이민 1세대. 사탕수수 이민 1세대. 그것도 그 유명한 사진 결혼하신 분. 사진만 보고 갔대요. 그 남편을 찾아서 한 번도 만나 이야기도 안 해보고 그 당시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제강점기니까. 사진만 보고 이래 갔는데 그 남편을 봤대 실제로. 사진에는 보니까 엄청 젊은 사진을 집어넣더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16인가 차이 나더랍니다. 그 조선시대 같으면 아버지 나이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다시 왜 백해가 올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신부들을 갖다 모집해 갔느냐 하면은 배를 타고 가기 수월한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쪽에 하니까 경남 쪽 사람들이 많이 갔대요. 경남 부산 쪽 이제 모집한다 이러니까 왜 그 당시 밥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니까 왜 딸 많은 집에는 왜 그래가 다 보내버리잖아요. 그래 가셨대요. 할머니가 내가 이제 노래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야간 1시간 반 동안 이끌어 가는데 눈물을 계속 훔치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을. 그래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마치고 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마우이에 계신 한국 동포들이 전부 그 할머니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부 그랜드마라고 불러요. 그랜드마. 다 올 전부 그랜드마. 다 그랜드마. 애기들도 그랜드마 다 그랜드마. 그리고 존경을 표해 이렇게.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김해 분이세요. 그런데 그 일제 강점기 때 시집을 가셔 놓으니까 사투리가 오염이 안 되고 사투리가 오염이 한 개도 안 됐어요 진짜. 이 대표님한테 전화 왜 보면 우리는 왜 그 어릴 때만 왜 저도 중학교 때까지 시골 살다가 왜 저는 마산으로 갔거든요. 이 대표님 부산으로 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도시가가 이 말투라는 이런 게 오염이 엄청 된 거예요. 이게 막 섞여가 있고. 근데 이 할머니는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 김해 사투리가 그대로 들어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섞일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혼자겠죠. 없죠.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이구 내가 어릴 때 들은 노래하고 우찌그리 똑같은지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갖고 내가 눈물로 얼마나 펑펑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래 하면서 막 우리 손을 잡고 당신 사투리도 너무 정겹다고 내보고 같은 경남 쪽이니까 나도 이제 사투리를 많이 쓰고 손심심도 많이 쓰고 하니까 그게 너무 왜 고향 사람 이 만난 것 같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면서 그래가지고 손심심한테다 그때 돈으로 그게 옛날 한국 정서 있잖아요. 왜 아나 가다가 만난 거 사무라이 하면서 100불을 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100불 비력이 어느 정도냐면 햄버거 하나 1불이에요. 햄버거 100개 값이에요. 우리 1,000원 그때 개념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그분은 뭐 한 달 생활비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얼마나 좋았으면은 100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손심심 씨가 그걸 안 쓰고 이제 모아놨다가 나중에 공항에 이렇게 이제 출국할 때 뭘 샀는 거 하니까 500불짜리 그 잔을 그러니까 술잔 비슷한 거예요. 하와이 하고 적힌 걸 사면서 그래 이제 그 요쪽에 우리 그 동포분 보고 회장님 보고 하는 소리가 나는 그 할머니 잊을 수가 없다. 그래 이 할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쓸데없이 왜 소모품을 사버리면은 이게 다
가버리니까 그냥 내가 이거를 갖다 이 할머니를 기억하겠다고 우리 집에 지금도 그 컵이 2개가 있어요. 그 사탕수수 1세대를 이렇게 나는 이 봤다는 게 너무 나는 행운이고 행복했어요. 지금 물론 돌아가셨겠죠.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저기 뉴욕 공연을 가니까 1970년대 이민을 가신 분들의 그러니까 손녀지 손녀. 손녀예요. 손녀인데 이민 3세대. 그런 셈이죠. 갔는데 한복을 요 김준호 손심심이 공연 본다고. 그날 이상하게 그 어린이들이 보니까 우리 동포 어린이들이 물론 그 중에는 보면 이제 다문화 가정도 있어요. 그 이제 현지 분들하고 결혼해가 막 이렇게 있어요. 약간 있는데 한복을 전부 입고 왔어요 다. 그런데 90년대만 해도 우리가 왜 한국은 보면 개량 한복이 돼가지고 왜 한복이 약간 좀 세련되고 왜 이런 그거 있잖아요. 왜 약간 디자인을 현대식으로 약간 바꿔가지고 생활 한복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때 그 애기들이 입은 옷을 보니까 1970년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왜 결혼할 때 그 복장 그 한복 그대로예요. 너무 좀 신기하죠 내가. 하니까 그래서 손심심씨가 한복을 입고 왔는데 이제 약간 왜 개량형으로 해가지고 좀 화려하기도 하고. 화려하게 이제 그래 입고 나오니까 자기 입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한복이 너무 이쁘다면서 아기가 와가지고 한국말 뜨듬뜨듬해요. 너무너무 뷰티풀하다면서 와서 한 번만 만져봐도 되느냐고 뭘 물어보길래 오케이 하니까 막 만져보고 사진을 찍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갖다 준 게 학을 갖다가 접어가지고 통에다가 그 1000마리는 아니라도 왜 있잖아요. 어느 통에다 조금 담아가 그걸 갖다 주고 나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 애 이제 지금 컸으면은 한 뭐 30 넘었겠죠. 40 넘었겠죠. 그런 기억이 나요 진짜. 그래 해외 공연가가 좋은 건 딴 게 아니고 이 문화라는 게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고 하니까 당신네들 기죽지 말고 저는 요즘에 서양 문화하고도 이렇게 못지않은 우리 요는 원형 문화들이 있으니까 긍지를 갖고 살아라 했는데 그게 성공을 한 것 같아요. K컬처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가 전 세계를 이끄는. 그렇게 보면은 제가 K 문화의 원류? 원조 한류. 새침대기 순이 연지곤지 짓고 시집을 가는데 물방아찌 돌이 고갯마루 올라 아리랑 노래하네. 꽃목걸이 걸고 꽃반지를 끼고 각시와 신랑 되어 손가락을 걸며 둥근 나를 보며 맹세한 첫사랑. 우리의 노래소리 순이를 울리네. 둘이서 함께 부르던 노래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와 순이 남몰래 울며 가슴만 찢어지네. 새침대기 순이 호랑이 아버지 말씀을 거역 못해. 물방아찌 돌이 홀로 남겨놓고 부잣집 시집가네. 순이 없는 세상 살 수 없는데 하루도 못 사는데 혼자 남은 돌이 어찌하라고 순이만 시집가나. 우리가 노래하네. 순이가 울고 가네. 양친 부모들 속도 모르고 더덩실 춤을 추네. 우리와 순이
아니 요즘 그 페이스북에 제가 보니까 봄동 얘기도 쓰시고 글을 많이 이렇게 쓰시던데요. 그런 제가 뭐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뭐 중학교 때 도서반 했고 예. 고등학교 때 문예반 할 정도로 좀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기록하는 걸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 글을 많이 쓰는데 지금도 뭐 책 한 10권 낼 분량은 아마 될 겁니다. 하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그 제가 크게 부잣집 아들이 아니어가지고 농사 짓는 집 가난한 그게 돼가지고 예.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노트 같은 것도 이렇게 살 돈이 없으니까 종이를 맨날 모아요. 이렇게 예, 예. 그 당시에 뭐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뭐 끼워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전단지 뭐. 예, 전단지 끼워주는데 전단지 뒷면이 예. 하얗거든요. 예, 예. 그런 걸 모아놔요. 그 거기다 기록을 다 해요. 또 글로 크게 적으면은 그거 저 해가 종이 아깝다고 글로 코딱지만하게 조그만하게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요놈은 이제 쭉 기록을 하다가 어느 날인가 보니까 그 486이라는 컴퓨터가 예, 예, 나왔어요. 컴퓨터. 예,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그걸 작업을 해가 옮겨가지고 A드라이브에 옮기고 또 좀 있으니까 이놈이 없어지고 CD가 또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 CD 또 옮기고 또 요놈이 없으니까 파일 세대 뭐 USB 이런 게 다시 나오대요. 예. 아니 뭐 정신없이 돌아가요. 에라 모르겠다. 한번 옮겨보자 하니까 용량이 왜 커지고 하니까 예. 옛날에는 그게 A 드라이브도 막 묶음 됐거든요. 플로피 디스크. 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왜 없어지고 이제 하니까 네. 지금은 USB 이만한데 그거 다 들어가요. 진짜. 그런 시대를 살고 왔는데 그동안 잘했던 게 그동안 좀 아쉬웠던 게 또 옛날에 엄청 또 쓴한 게 있었는데 또 다 버린 적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남은 자료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 그거를 지금도 왜 계속 이렇게 글로 요 보고 이제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또 보기 쓰고 옛날에 적은 그런 거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도 옮겨 적고 그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뭐 파거나 내지는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생각할 때 그런 걸 전부 다 기록해 놨던 부분들을 지금 다시 그렇죠. 정리하는 차원이네요. 정리죠, 정리. 그 봄동도 예. 사람들이 봄동 하니까 뭐 어떤 사람 풀이를 해놓기로 뭐 봄은 봄이고 뭐 동은 겨울동이다 이러는데 예. 이게 전 세대에서 예. 우리 장모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전들에 예, 전들에. 없어진 그런 말들이 있어요. 상추를 보고 옛날에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야 뭐 상추 이러잖아요 하는데 옛날에는 상추를 보고 부리똥, 불똥, 부르똥, 부르똥, 그다음 불똥 불똥.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노래에도 나와요. 아침이 설 채전밭에 부리똥 꺾는 저 처자야 네가 한장을 놓고 울라고 저리도 곱게도 잘생긴나. 그 부리똥에 그게 있어. 예. 부하는 거는 왜 부리하는 거는 풀이란 말이에요. 풀. 어. 동은 뭐냐면은 굵은 줄기를 보고 동동 하거든요. 예, 이게 예, 굵은 예. 줄기를 보고 그래서 그 부리똥에서 동이란 말이 이제 줄기 그 봄동도 생긴 게 왜 보면 위로 안 올라오잖아요. 겨울에 예, 요게 예, 예. 주로 그런 거 옆으로 퍼지잖아요.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줄기가 퍼지잖아요. 그래 이름이 봄동인 거예요. 그 봄동도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은 객가 옆에 자라는 거. 우리 가천 다리 마을 그 산골에 자라는 거 맛없어. 아니 뭐 가천뿐이 아니고 예. 남해 자라는 게 제일 맛있어요. 시금치도 그렇고 아니 겨울을 이기고 이 푸르름을 간직한다는 게 얼마나 강인하면 그래요. 그 마늘이 남해 마늘 맛있는 이유가 뭔데요? 그 참 그 시베리아 바람 그 북풍 바닷바람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오는 걸 갖다가 막고 시푸른 걸 유지하고자 남해 오면 4개가 푸르잖아요. 왜 봄동 푸르고 그다음에 시금치 푸르고 그다음에 마늘 푸르고 그다음 보리. 예. 그걸 견디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또 하나 빠져먹었다. 유자이파리가 계속 예, 푸르다는. 비자도 푸르가 맞네 보니까. 아니 저도 사실은 뭐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로 부산에 갔거든요. 부산에 갔다가 이제 겨울 방학 때고 이러면 집에 내려오면 혼자서 남해는 이렇게 황폐한 땅이 없이 전부 다 푸르고 보리 있죠, 마늘 있죠 이러니까 그 남해가 고향이란 분이 딱 내려오면 딱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게 고향이더라고요. 소금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바닷바람에 왜 소금이 있잖아요. 예. 소금이란 말이 뭐예요? 작은 금이다 이 말이거든요. 금덩어리. 옛날에는 그 유럽에는요 소금을 가지고 월급을 줘서 돈이 화폐예요. 화폐 그게. 그 셀러리맨 하는 게 셀러리맨 솔트에서 그게 어차피 파생돼 나간 거거든요. 그게 예. 소금이라는 게 그만큼 소금 가지고 인류는 지금까지 전쟁 일으킨 게 소금 가지고 일으킨 게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고조선이 옛날에 왜 그렇게 강인한 국가가 됐냐면 소금 생산 1위 했대 1위. 예. 그러니까 여기는
소금을 안 뿌려도 저절로 바닷바람에 불어오잖아요. 이렇게. 그 예, 소금바람이 예. 미네랄을 갖다가 풍부하게 이래 해주니까 황토 자체가 왜 이 좋고 그다음에 조개 껍데기 이런 걸 갖다가 그름으로 주고 하니까 네. 이 땅이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나는 게 뭐 여기뿐만 아니고 바닷가 옆에 뭐 전남요 해안가 지역도 마찬가지고 나는 것들이 보면 특산품이 얼마나 많다 비슷비슷하면서도 왜 예. 약간씩 좀 다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고구마도 어떻게든지 소금기를 먹고 자라야 맛있고 시금치도 소금기를 먹고 자라야 맛있고 열무도 소금기를 먹어야 되고 봄동도 소금기를 먹어야 되고 사람도 소금기를 약간 먹어야 좀 시커멓고 좀 짤짤막하고 하지만 그래야 맛이 있는 게 저같이. 예, 아유 참. 우리 그 손심심 선생님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이 또 많이 재밌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손심심 선생님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제 한국 탈춤 유네스코의 또 보존회 회장으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지금 그 손 선생님 이제 손심심 씨가 계속 한 거는 뭐냐면 탈춤 네. 쪽이거든요. 탈춤을 예, 예. 계속 췄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무형문화재 동네 야류 네.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시고 아, 예, 그다음에 한국 탈춤연합회 부이사장 예, 부이사장. 예, 부이사장 맡고 계신데 탈춤이 작년에 예. 작년 11월 달에 예.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지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가 진짜 보편적으로 지켜나가야 될 그는 가치 있는 유산이다 해가지고 예. 지정됐는데 사실 굉장한 영광이죠. 예. 그래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국민들한테 저변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하고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하고 아 우리가 옛날에 일이 정말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쫓아다니면서 네. 이거 보급하는 데다가 힘을 쓰고 있고 뭐 강의도 많이 나가고 지금 그래가 저는 편하죠. 왜 와이프가 부르면 돈까지 먹고 사니까. 아이고 참. 선생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지금 결혼하셔서 이렇게 정말 뭐 국악 스타 부부로 이렇게 정말 잘 지내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전생이 있었다면 예, 사모님하고 어떤 관계가 이렇게 전생으로 엮여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전생 뭐 따질 것도 없고 예. 이생에서 네. 그냥 보면 남들 그거 저 부부 같이는 좀 않고 친구 같이 그래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엌 살림도 보면은 그거 손심심이가 먼저 일어나면 자기가 먼저 손을 대고 예. 내가 일어나면 내가 손을 대고 설거지거리가 있으면은 내가 또 먼저 일어나면 내가 또 하고 제가 물론 밥한 횟수가 좀 많지만 예. 그걸 또 나물주물딱 끓이는 거는 또 어머니하고 외할머니 피를 받아가지고 우리 손심심 씨가 또 잘 주무르고 하니까 저는 제가 안 주무르고 손심심 씨한테 맡깁니다. 이거 당신 주물러 주소 하면은 이놈 젓갈도 전부 물건이 젓갈 아닙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게 다 물건이 젓갈이니까 물건이 젓갈 해가지고 손에다가 요래 또 음식을 또 하면은 남의 사람 아니랄까 봐 비닐 저 장갑 있잖아요 그걸 안 껴요. 맨손에다가 요 젓갈 이렇게 훅 부어가지고 이리 와요. 그래가 주물딱 끓여요. 맛있어요. 우리 집엔 된장도 우리 둘이서 같이 담아요. 된장을 1월달에 담는데 1월달에 된장을 담는데 이제 둘이서 합의를 봤어요. 당신네 집 그 비법하고 우리네 비법하고 같이 합하자. 예. 그래 우리 어머니 비법. 우리 어머니 비법은 이제 된장을 담는데 마른 맹태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속에다 이리 넣으면 맛있다. 이제 우리 어머니 비법이거든요. 그래 그걸 해요. 근데 손심시시 비법은 나중에 이제 간장 걸러내고 할 때 그 콩을 다시 삶아가 조금 비비면서 거기다가 소금을 위에다가 하얗게 이렇게 덮는 그게 비법이에요. 그걸 담아 놓으니까 기가 막혀요 맛이. 간장도 기가 막히고 맛이. 그런 식으로 합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한다 하지 뭐 전생 따질 것도 없고 이생에서 일단은 뭐 이렇게 궁합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는 노래하고 하나 내가 노래하면은 그 양반이 장구 쳐주고 제가 또 그 양반이 춤을 추면은 제가 이렇게 장구 치면서 구음해주고 음악 넣어주고 하니까 그 외국 가면은 둘이만 가도 왜 세팅을 해가지고 공연이 다 되니까 그것도 외국 공연 가면 무서운 게요. 유럽 같은 데 공연 가잖아요. 가면은 네. 라이브를 안 하잖아요. 만약 MR 틀고 하잖아요. 하면은 이렇게 하수를 봅니다. 이렇게 사람을 취급을 있잖아요. 왜 아래 취급을 해요. 진짜. 그 둘이는 가면 라이브를 하니까 각광을 받죠. 그래.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또 그런 부분이 있더니. 예. 선생님 제가 그 오늘 모시기 위해서 저 선생님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알지를 못해서 막 인터넷을 막 뒤볐거든요. 예. 그래도 뭐 홈페이지도 있더라고요. 예. 제가 홈페이지 들어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뭐 지금 방송이면 방송 그다음에 또 책을 내신 것도 그렇고 논문도 그렇고 뭐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원래 빈깡통 요란해. 아니 실속 없는 거. 아니 네이버에 보면은 인물 정보만 보고 있다가 홈페이지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딱 들었어요. 깜짝 놀라게 아 됩니다. 그런 거는 네이버 이런 거 인물 정보 안 쓰는 거 할 줄도 모르고 저는요. 예. 자기네들이 해놓은 거고 예. 하든지 말든지 우리 그런 거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홈페이지를 보고서 방송 활동을 하신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 그 논문 쓰신 것도 1년에 보통 뭐 해마다 논문 한 편 발표하시고 책도 이렇게 출간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재작년에 그 바늘 같은 몸에다가 그 황소 같은 짐을 지고 하는 책 이름이 좀 이상한 나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 해가지고 네. 출판사에 그저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걸 갖다 고집을 해가 아이고 예 알아서 하십시오 이랬어요. 내가 하는 건 사실 재미가 없네 보니까 한국 문화에 대한 탐구 뭐 이렇게 안 팔릴 딱 제목이죠. 예. 그래 하는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좀 어떻게 없어진 사라진 근대 문물들 네.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 그 쉽게 이야기하면 리어카 예. 없어졌죠. 지게 이런 거.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당긴 이야기 왜 이게 언제부터 생겼고 어떻게 했고 어원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 고무신 같은 거 예. 뭐 많이 없어졌잖아 진짜. 없어진 게 많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뤘습니다. 하고 이제 학교 뭐 생활에 운동에도 요즘 없어지니까 운동의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엿장수, 아이스케이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잡다한 거를 좀 이렇게 많이 다루는데 그건 뭐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뭐 베스트셀러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많이 팔려 베스트셀러 되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그 작년에는 그 공모에 당선돼 가지고 사실 예. 재미없는 책이에요. 이거는 미역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 왜 미역을 탐구하느냐면은 그게 이제 제목이 미역국에 밥 한 그릇. 이건 누가 지은 제목이냐면 손심심 씨가 지었어. 했는데 저는 이 제목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미역을 통한 우리 민족 문화의 운영 탐구 이렇게 싸워가지고 결국 제가 졌습니다. 예. 미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네. 지금 왜 보세요. 전 세계에서 예. 해산 음식으로 미역국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 먹을 것 같죠? 안 먹습니다. 중국 먹을 것 같죠? 안 먹습니다. 그래요? 우리만 먹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문화 원형이래가 컬처 아치타입이라 이러거든요. 이게 전문 용어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민족만 먹는 거예요. 예. 그 다른데 어디 미역 먹는다 그러면 전부 우리 핏줄이에요 다. 국을 갖다 끓이면 예. 이게 우리 기록으로 남고 뭐 이렇게 구비전설로 해가지고 전해 내려오는 것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초학기라고 당나라 때 석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어요. 예. 그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래 나와 있어요. 고구려 사람들은 해산 음식으로 미역을 끓여 먹는다. 뭘 보고 고래가 해산한 뒤에 미역을 먹는 것을 보고 미역국을 끓여 먹는다. 독특한 풍습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게 미역을 저는 이제 그걸 연결을 갖다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은 전설같이 전해 내려온 소리 있잖아요. 예. 진시황이 천년만년 오래 살 거라고 서불이란 신하를 갖다가 동남동녀를 갖다가 실어가 배에다 태워가지고 왜 보내가지고 왜 어디로 보내냐 신선이 산다는 동쪽에 삼신이 산다는 두륜산, 그다음에 복내산, 그다음에 저 뭐 영주산 있는 요 나 동쪽으로 보냈다 그래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전설까지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구비문학이다 그래요. 예. 입구자에다가 비석비자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데 비석같이 새겨져 있는 말이다. 기록 문화다. 그렇죠. 예. 하는데 사람들이 그 구비라는 걸 왜 꼭 종이에 이리 적고 아니면 뭐 주간에다 이리 적어야 그게 구비인 줄 아는데 아니 저 기록인 줄 아는데 입으로 전해진 이것도 무섭거든요. 제가 전공이 원래 구비문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으로 전해지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뭐 세계문화유산이 돼가지고 막 난리치는 거 있잖아요. 방구대 안각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예. 방구대 안각화 발견되기 전까지 그게 1970년에 그 12월 25일 날 그 동국대 문명대 교수팀이 그걸 발굴한 거예요. 울산 방구대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세계적인 유문 아닙니까? 고래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왜 막 이렇게 여러 마리 새겨진 거. 한 마리씩 새겨진 거는 미국에도 있어요. 한데 그리 막 여러 개체가 새겨진 거는 그 방구대 안각까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 울산 방구대 안각한 그 전에 그 동네 전설이 있어요. 그 바위 옆에 가지 마라. 호랑이한테 물리 죽는다. 그래 그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러 가더라도 그 바위 옆에 얼씬을 안 했대요. 왜? 그 전설 힘으로. 거기 가면 뭐 안 좋단다 하면 한국 사람들 죽어도 지키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 하면 뭐 안 좋단다 하면. 노루 먹으면 재수 없다는 소리. 그렇죠. 똑같죠. 그냥 뒷꼭지 요 만지지 마라. 너가 엄마 죽는다 이런 게 뭐 옛날에 막 그냥 천지잖아요. 왜? 그다음 발 떨지 마라. 복 나간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같이 그 동네에 그게 그 방구대 쪽에 그 방구대 바구에 가면은 그거서 나무 베고 하면은 그 호랑이한테 물리간다. 니 죽는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그래. 그걸 이제 수상하게 여기 가지고 문명대 교수팀이 그 당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물리 죽는 게 아니고 호랑이 그림이 막 그려져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전설이란지 설화요 전해지는 걸 갖다가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진짜. 네. 신화도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신화가 나중에 실제로 된 게 뭐 지구상에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왜 옛날에 엄청난 도시가 있었단다. 그 지금 바다에 장기불이 딴다 했는데 아니 그게 그래 진짜 뭐 그랬는데 아이 물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막 그 도시가 막 연화군이라 해가지고 그 지금 저 오키나와 앞에 있는 그 유적도 그렇고 다 그래 전부 못 푸니까 뭐라고 하냐 미스테리다 그래가지고 남겨놓잖아요. 왜? 그 똑같은 거예요. 이 지구라는 건 신비한 거예요. 그 서부리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1차로 상륙한 데가 어디냐면은 그게 남해입니다. 남해 상주 밑에 그 가면은 그 저 유명한 양아리, 바위 있죠. 양아리 쪽에 양아리 바위. 거기 보면 문자가 요리 새겨져 있는데 지금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진시황 그게 기원전 시대 때 진시황 시대 때 그 서부리가 저같이 기록을 잘 남겨요. 네. 자기가 간 데는 꼭 이렇게 바위를 새겨놔요. 바위를 새겨놔. 그게 뭐라고 적었냐. 서부리 여기를 왔다 갔다. 또 우리 요즘 왜 그거 등산 가면 왜 직구준 양반들 막 그거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적어 놓잖아요. 적어 놓듯이 그 적어 놨는데 그 서불과차라 적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간 데가 어디냐면 매물도. 매물도에 제가 옛날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하면서 배를 타고 직접 갔어요. 가니까 그 마을에 이제 그 이장님이 설명을 해 주는데 여기 실제로 바위가 있었대요. 거기도 글자가 이상한 게 여기 새겨져 있었대요. 하는데 그게 태풍에 떨어져 나가 버렸대요. 70년대, 60년대 그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있다. 그래 이제 계속 전설은 남아 있죠. 바위는 실제로 없어져 버렸고 이 서부리를 가지고 가장 잘 풀어먹는 데가 어디냐면은 제주도 서귀포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세 번째로 간 데가 서귀포로 갔어요. 매물도를 거쳐서 서귀포로. 왜냐하면 자국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니까. 왜 서귀포라고 하느냐면은 서부리가 불로초를 구하러 왔으나 못 구하고 돌아간 곳이라고 서부리가 귀향을 한 곳이다. 그래서 서귀포라. 그래서 서귀포는 실제로 이제 전설만 있지 그런 그 자국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홍보해가지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잖아요. 그 남해는 자국이 완전 확실히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 우리 남해도 좀 이렇게 신경 좀 써가지고 서부리하고 엮어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불로초가 뭐냐? 서부리가 찾던 불로초가 그게 미역이란 말입니다. 왜 지상에서 삼신산에서 영주산이고 그다음에 두륜산이고 봉내산이고 막 찾았는데 없잖아요. 왜? 어디 숨어 있었느냐? 바위에. 물 밑에 여기 숨어 있어요. 해초잖아요.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해초. 서양 사람들은 뭐 자풀이 돼가지고 해초 자풀이 켈프 그러거든요. 그게 미역이래. 미역. 미역국에 밥 한 그릇 이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원형적이고 그한 거냐면은 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해가지고 먹는 평생 음식으로 1년에 아무리 안 먹도 무조건 한 번은 죽을 때까지 먹는 거. 그게 미역국. 그렇죠. 아니 이게 문화 원형이죠. 제가 여기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사진은 또 하나도 없고 여기 보니까 이게 다 그림입니다. 세존도인가요? 소치도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그겁니다. 지금 독도입니다. 독도. 이 사진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손으로 그린 그림이 많더라고요. 사파입니다. 전부. 이거 누가 다 그렸냐면 손심심 씨가 다 그렸습니다. 이걸 전부 다? 전부 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우리 부부가 다 해먹는다 이랬는데
사진을 쓸 수가 없는 게 예. 저작권이 다 걸려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가 다 그리죠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미역이겠네요. 이게 이제 미역 뭐냐면은 이게 미역을 추정하다 보니까 얼마나 재밌냐면은 예. 미역국을 먹는 나라가 있어요. 또 그래요? 어디에 있느냐? 페루, 칠레에. 페루, 칠레에. 미역이에요. 미역 종류예요. 그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하냐? 코차유요라 그래요. 코차유요. 코차유요. 코차유요라 그러는데 또 뭐가 생기냐면 다시마 두꺼운 거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 안에 속이 예, 비어 있는 예, 거 예. 그거를 왜 이렇게 잘라 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놀랍느냐면 우리하고 똑같이 먹어요. 거기다가 소고기라든지 뭐 양고기 이런 걸 넣어 가지고 국을 끓여 먹어요. 예. 근데 우리하고 똑같이 아무 때나 안 먹고 가족들하고 잔치를 벌이고 할 때 요걸 끓여 먹어요. 고차유유라 그래. 고차유. 그 자기네들 뭐냐 고기 맛이 같이 난다고. 우리도 미역 보면 미역을 먹다 보면 고기 맛이 막 나잖아요. 예. 그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정을 하건데 옛날에 이제 그 어느 시대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기 같이 미역을 먹던 민족이 살다가 요리 분파가 돼 가지고 요렇게 해 가지고 쿠릴열도를 해 가지고 베링해를 건너 가지고 그다음에 아메리카 쪽에 상륙을 해 가지고 에스키모 쪽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요리 북미로 해 가지고 인디안으로 남고 또 남미 쪽으로 흘러가 가지고 그 남미 쪽에서 생산되는 옛날에 그 피를 못 버려 가지고 그 코차유라는 미역을 지금도 먹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그 놀이까지도 놀이도 왜 우리하고 비슷한 윷놀이 같은 거예요. 말도 비슷해요 말도. 거기 보면 저 왜 안데스 이쪽 사람들은 최고 신성하게 여기는 걸 갖다 퓨마 그러잖아요. 퓨마. 예. 그다음 콘도르. 콘도르. 예. 퓨마 하면 왜 남미 상징 아닙니까? 예. 콘도르 하는 말 우리말이에요 원래. 콘 하는 거는 크다는 말이고 도로 하는 거는 새를 보고 도로 하거든요. 지금도 우리 살아남아 있는 말 있잖아요. 닭을 보고 달 이러다 달걀 하듯이. 달구새끼. 달. 예. 그 새란 말이거든. 닭도 따지면 조류 아니에요 조류. 그러니까 새란 말이 콘도르 큰 새. 퓨마란 말은 뭐 쉽잖아요. 왜? 호랑이란 말은 18세기에 억지로 이렇게 들어온 한자어고 그 전에는 호랑이란 말 없어요 우리. 다 뭐라 했냐 범이라 그랬지 범. 범. 예. 그 범도 마찬가지예요. 범, 퓨마, 버마. 그런 말들 똑같이 쓰거든요. 그 사람들 고누 실뜨기 이런 것도 똑같이 하고 여자 애기들 왜 콩죽기 놀이 하는 것도 똑같이 하고. 뒤문화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럼 뭐 우리나라 문화가 그쪽까지 흘러갔다라고 볼 수가 그렇게 있나요? 보지는 않는데 이제 일단 그 단정 짓기는 너무 그렇고 예.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 또 얼마나 무섭느냐면은 DNA 이런 게 있잖아요. DNA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그거였습니다. 뭐 북미 쪽에는 미국 쪽에는 DNA 조사해 가지고 거의 유사성이 인디안들하고 우리하고 유사성이 거의 97% 이렇게 나오거든요. 97% 나와. 그 아파치 쪽 하면은 우리 잘 아는 아파치 있잖아요. 아바바바바 하는 아파치 쪽. 딴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은 말 있잖아요. 아버지족. 아파치. 아버지. 그 고래를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쪽 북미 인디안 가면은 저쪽에 어느 족속 가면은 저쪽에 저 베링해 쪽인데 밴쿠버 쪽인데 거기 가면은 고래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 고래 이래요. 고래 안다카냐. 맷돌을 보고 맷돌 이래요. 똑같이 맷돌 한다니까. 얼마나 비슷한 거 많다고요. 우리 왜 잘 아는 데 있죠? 맨하탄 잘 아시죠? 예. 맨하탄. 미국의 맨하탄. 응. 예. 맨하탄. 그런 건 다 그 땅이란 말이야. 땅. 큰 땅. 큰 땅. 만하탄. 예. 만땅. 만하탄. 예. 큰 땅. 응. 그 이제 그런 걸 이제 앞으로 후학들이 이제 더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규명을 이래 하면 이거 특히 미국 쪽에 사는 동포들은 있잖아요. 교포들은 인디안 문화 접하면 깜짝 놀란대요. 네. 너무 똑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똑같아요. 덩 덮고 춤추고 노래하세 장단에 맞춰 신명나게 춤추고 노래하세
자, 선생님 그 지금 고향이 뭐 사천이시고 삼천 보면은 뭐 평생을 이렇게 바다를 뭐 또 예. 남해 같은 다랭이 마을로 고등학교는 마산서 다녔고. 그래도 뭐 태어나시고 또 결혼을 또 우리 지금 현재 남해를 살기는 또 오시고. 해운대 달맞이 살고요. 해운대 달맞이 바다 보이는데. 저도 사실 부산에 13년을 살았거든요. 해운대에 예. 살았습니다. 예. 그 위에 이제 국립부산기계공고 있잖아요. 아 엄청 좋은데 예. 옛날에 그 시골에서 왜 공부 잘하고 돈 없고 하는 저도 거기 갈 뻔했습니다. 제가 선배 될 뻔했네요 보니까. 제가 거기 이제 졸업하고 부산에 한 13년 있었거든요. 예. 있으면서 달맞이하고 우동이죠, 잘했죠. 우동 그게. 예. 그때 당시에 자동 같은 경우에는 장산 미사일 발사이기 때문에 시골이었죠. 그 재산 행세 자체를 못 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뭐 건물도 못 짓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는 우동하고 중동이 최고 그거죠. 그거 중심지죠 그때. 예, 중동이. 맞습니다. 예, 중동이었죠.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이제 언뜻 생각이 선생님이 또 해병대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해운대를 가서 살았냐면요. 예. 제가 서울에 이제 그 남양주 덕소라는 데 살아서 서울 옆에 그 본판에는 접근 자체를 못하는 게 전세도 너무 비싸고 해가지고 예. 도저히 접근이 안 돼가 변두리에 살았는데 그쪽 동네도 웃기는 게 한강이 조금 보이니까 아파트 값이 몇 억씩 차이 나요. 뷰라 해가지고 예. 리브사이드 뷰라 해가 그 이 사람들 하는데 그 이제 아무래도 바닷가 출신이니까 왜 회 같은 게 사실 먹고 싶잖아요. 육류보다는. 예,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해를 가니까 수족관에다 보통 그 뭐 서울 분들은 또 이렇게 그 해를 즐기시고 이런 분들이 아니니까 왜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해도 왜 오래 놔놓고 하니까 왜 맛이 사실 솔직히 그 막 지금 먹고 나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맛이 별로 없고 예. 그 양념이라는 이런 게 왜 한 개도 마음에 안 들어요. 땡고추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동네 사람은. 매? 예? 예? 땡고추요. 네? 매분 거요. 아 청양고추요. 하면서 없어요.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 이제 몇 년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게 그래. 그래 이제 우리 집 사람 쓸 때 그래. 여보 살면 몇 년 살겠냐. 그래. 그 바다 보이는 대로 좀 내려가자. 그 만약 그거 안 팔고 그대로 놔놨으면 지금 엄청 올랐을 건데. 그래가 이제 예. 해운대로 가게. 해운대라도 뭐 고층 건물이 막 있고 이런 거 아니고 시골이에요. 해운대에서도 왜 시골 쪽. 그래 또 가자마자 이사하자마자 한 달을 넘게 낚시만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낚시를 다녔어요. 그 옆에 청사포가 또 가까이 있으니까. 그거 아니라도 뭐 밑에 예. 조금만 내려가면은 낚시할 때가 천지니까 그래가지고 메가리 낚아 올리고 뭐 술뱅이 있는 거 낚아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 가져오면 우리 마누라가 그거 해주고 있잖아요. 왜 그거 이제 소금 쳐가지고 막 예. 튀겨주고 그래가 아침에 그거가 반찬해가 밥 먹고 한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그래 그리 바다를 좋아하니까 군대 어디 갔겠어요. 아. 그 해병대 갔죠. 해병대 갔는데 해병대를 가면은 왜 부류가 여러 부류가 있는데 특히 바닷가 쪽이 많아요. 예. 출신들이 전부 지원이잖아요. 지원하는데 예. 바닷가 출신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헤엄에 일단 자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헤엄을 쳐야 되니까. 예. 저는 뭐 걸어 다니는 것보다 물에서 헤엄는 걸 먼저 배워놓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가서 저는 이제 포항서 거의 진해 훈련 받고 포항에서 꼬박 이제 거기서 다 살았죠. 그럼 나 누구보다 유리했죠. 저는 뭐 바다에만 집어넣으면 좋은데 나는 뭐. 바다에만 집어넣으면 막 우리는 바닷가 살면 이런 게 배우잖아요. 왜 몸 많이 안 움직여도 가만히 놔놓으면 물에 예, 뜬다는 거. 예,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뭐 조류가 알아서 데려다 주고 하는데 그럼 뭘 손을 막 젓고 뭐 그래 안 져도 살살살 가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해도 보면 해병대 조직들이 상당히 군대 그 군인 정신을 아직도 이렇게 유지를 그렇죠. 하면서 바닷가 네. 쪽은 다 그렇죠.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저 그러거든요. 사천도 그렇고 통영 해병대 전후에도 유명하고 예. 그렇죠. 예. 한번 해병은 완스 말이 올웨이스 말이냐. 하모님이 영원한 그거 다른 부대도 요즘 다 가져가가지고요. 제 주위에 맹호 부대도 한 번 맹호는 영원한 맹호에 갔습니다. 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 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어떠신가요? 이 남해에 지금 오셔가지고 좀 저는 선생님의 욕심이 부산도 좋지만 물론 뭐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 제약이 없으면 우리 남해로 이렇게 오셔서 정말 남해에서 살면서
남은 시간들을 좀 그런 연구에 100번 1000번을 그리 하고 싶은데 예. 몸이 이제 아무래도 왜 이제 환갑을 이제 넘기고 하다 보니까 예. 아픈 데가 많아 정기적으로 왜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계속 이렇게 맡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그리 하고 싶죠. 그런데 웬만하면 저도 뭐 그리 할까 지금 생각 중이고 또 터전도 저기 주민세 냅니다 이게 손심심시 예. 아직도 주민세 내는 데가 있으니까 예. 이제 거기 있고 하니까 그래 안 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번도 떨어져 있다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뭘 느꼈냐면요. 오늘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면서 방송 진행자 맡기려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 주시면 정말 고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무슨 욕심이 생겼냐면 나름대로 지역의 이제 작가들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이렇게 좀 발굴을 하고 또 개성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시다가 또 이미 또 작고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아직도 우리 남해의 문화는 발굴하거나 또 이렇게 좀 가꿀 그런 문화가 너무 많다. 노도 한 개만 해도 뭐 엄청나죠. 네. 노도. 네. 저는 노도를 평생 2번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예. 이제 문학관 짓고 나서 한 번 가고 예. 그 전에 옛날 촬영 삼아 와가지고 한 번 갔는데 그때는 길도 정말 험했어요. 그 옛날에 그 유배했던 틀하면서 왜 그 초옥을 요렇게 지어놨는데 예. 서포 김만중 예, 그 올라가다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요즘 말로 시급했습니다, 진짜. 예. 그게 논두길로 막 이래가 뭐 산길로 이래가 막 등산 비슷하게가 나중엔 어설프게 와가 산에 비탄이 너무 심해가지고 짝대기를 하나 주워가 그래가 짚고 올라간 예.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서포 선생이 그 여기서 뭐 그 참 그 당신은 유배로 와가 고생을 했을지 몰라도 끼친 영향이 너무 많고 그 당시 서포가 또 그 아주 그 숙종시대 때가 혁명가입니다. 사실은 그 장희빈 세력이란 게 엄청난 세력이 돼가지고 그 함부로 그 손도 못 댔는데 그 반항을 한 사람 아닙니까? 문학으로도 반항하고 그리고 그 반항으로 만들어낸 작품이 사시남정기라고 왜 막 만들어내고 한 게 다 그런 거건 사시남정기가 영향을 얼마나 끼쳐놨는데요. 심지어는 경상북도 쪽이나 요리 경남 쪽에 농요에도 해놔요. 인현 이 황후가 숙종이 이제 본 황후죠. 예. 황후가 이제 인현 황후인데 인현 황후가 성씨가 민씨예요. 민씨. 예. 장희빈은 장씨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군들이 왜 모신기 노래를 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미나리는 사철이요 장다리 꽃은 한철이라. 우리 정서에 예. 뭐 지금은 뭐 그런 건 없지만 옛날에는 왜 본처를 버린다 하는 것 자체가 왜 상당히 그 남자도 문제가 있고 이거 보자. 그러니까 인현항우를 버렸다고 미나리는 사철을 가고 장다리 꽃은 한철인데 그 이철 가면 어이 볼래 이철 가면 어이 볼래 그 민중들조차도 그 사시남정기의 영향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임금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임금을. 철 이전 호랑나비 그 숙종 임금을 갖다 빗대는 거거든요. 철 이전 호랑나비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한 작품 자체가 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끼치는 영향이 그래서 서포 김만중 선생이 그 적어 가지고 그걸 해갖고 그 장씨 세력이 물러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남에서 시작됐다는 그게 더 대단한 거 사실은. 아니 우리 서포 김만중 선생과 관련된 그런 뭐 자료라든지 내지는 그런 걸 볼 때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건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다음에 그 저 숙종이 왜 보면은 왜 그 이렇게 그 후궁을 많이 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가사에 막 이런 게 있어. 성 안에 성 밖에 해가지고 첩의 자식이 절반이라 이런 거 노래를 하면서 모신기 노래하면서 실글 빗대는 거예요. 이 논에다 모를 심어 잡나락이 절반이라 성 안에 성 밖에 첩을 두어 첩의 자식이 절반이라 얼마나 무서워요. 그 양반들이 그 당시에 첩을 둬가지고 생기는 서울 문제라는 이런 거를 노래 2줄에다 표현을 다 한 거예요. 왕실에 왜 첩을 둠으로 생겨가지고 생기는 문제라는 이런 걸 갖다 한꺼번에 전부 깨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 이제 거기에 영향을 준 게 서포 김만중 선생이에요. 그 너도 그 정말 그 손심심 선생 손심심 씨
정조 할아버지가 거기 살았어요. 총에. 거기 사시다가 가천으로 이사를 나오신 거예요. 바로 뭐 지척이긴 하지만 그래도 섬이었고 하긴 뭐 그때는 그 당시 스토리를 들어보면 우리 장인어른한테 들은 건데 그 동학을 하셨대요. 옛날에 일대 그게 구한 말이죠. 예. 동학을 하셔가지고 그거로 해가 피난을 그린 노도로가가 있다가 좀 나중에 약간 완화가 되고 나서 가천으로 나오셨다. 그 보면 남해 보면 동학하고 관련되는 게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또 동학 깃발 위에 다 씌워놓잖아요. 전도교 깃발이죠. 이런 부분을 볼 때도 저 선생님께서 왜 자꾸 남해 자꾸 호적파 가지고 이리 오라고요. 저 호적은요 독도로 돼 있어요. 진짜입니까? 예, 독도로 옮겨놨어요. 뭐 뜻한 바가 울릉도 있어서 아니 독도 아니 저도 아니 그때 독도 우리 땅이니까 내가 이거다 번쩍 올리겠다 그래 번쩍 올려놨어요. 손심시도 본의 아니게 독도 사람이. 그래도 바다를 떠날 수가 없다, 그지? 그러니까 바다를 떠날 수가 없는 이제 그게 아니 나는 이제 좀 보면 학문을 하는데도 내가 직접 가보고 내가 몸으로 겪고 이리 해야 보통 이렇게 글로 옮기고 이래 하거든요. 예. 너무 놀란 게 우리가 왜 보통 섬 하면은 왜 그 선입견 가지는 게 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백령도 가보고 내가 얼마나 놀란지 아세요? 백령도는 수협보다 농협이 더 커요. 이해 안 가시죠? 백령도 섬이잖아요. 서해고도. 예. 황해도하고 마주보고 있는. 해병대 지키잖아요. 어업이 안 되는 게 이게 경계선 저 DMZ 그게 돼가지고 한계선이잖아요. 어업을 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연안 이렇게 채취하고 요 정도인데 어업보다는 그럼 농사를 짓는데 물이 맞느냐 물어봤는데 백령도 물이 철철철철철 넘쳐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백령도 쌀은요 우리나라 특미에 특미. 특미라고요 특미. 백년도 농사 짓는 거는요 오염이 안 돼가지고 쌀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밤내 한 그 3일인가 4일 있으면 밥 먹으면 놀랬어요. 나 이렇게 맛있는 쌀 처음 먹어봤다고. 울릉도요 물이 철철철철철 넘쳐요. 울릉도 초기에 거기다 쌀 농사 짓을 때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뒤에 그리 됐는데 울릉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물이 진짜 온천지 물이에요. 아니 섬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섬이지만 옛날에 그 산이잖아요. 바닷물 차기 그렇죠. 예. 그 산지에 산지. 산정수가 그래. 그 백령도 물은 팔아 먹어도 될 정도 삼다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그 수량에다가 물도 마시기로 또 유명한 거예요. 가면. 울릉도는 제가 신혼여행을 그쪽을 가봐서 전국 팔도로 이렇게 그 전국 일주하는 게 이제 신혼여행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울릉도를 제가 갔었는데 그때는 인식을 못 하셨죠? 전혀 인식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봐야 되네. 직접 가서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기왕이면 가서 한 1년 정도 살고 해야 그 지역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보면 다 나오듯이 호남 쪽도 가면은 호남 쪽 음식을 왜 먹어보면 왜 남의 음식과 비슷하죠. 약간 진하고 그다음에 풍부하고 그다음에 그 향기라든지 그다음에 양념 안 아끼잖아요. 왜 막 집어넣잖아요. 호남 음식이. 그 노래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아리랑인데도 왜 보면 이게 풍부해요. 다 아까 그 전분달 제가 에야디아 사나지 타령 불러주죠. 그것 노래하고 똑같이 풍부해요. 해야 어디야 이런 식으로 음악 자체도 풍부하게 들어가요. 영남 쪽은 보면은 왜 짜고 맵고 단순한데 담백한 그런 맛이 나고. 그러니까 아리랑을 똑같은 아리랑을 해도 저 호남 쪽 아리랑은 망경 창파에 두둥실 덤배 풍부하잖아요. 그 이쪽은 보면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담백한 맛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는 아구찜 맛이 나고 하나 한정식 맛이 나고 그런 이제 그런 차이가 나는 이런 거를 현장에 이렇게 다녀야만이 직접 느낄 수 있다. 그래 특히 이제 왜 남해 문화는 그 호남 문화 반하고 영남 문화 반이 이렇게 섞여가 아주 절묘하게 아주 그 이루어진 그런 형태로서 앞으로 그 많은 연구 가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많이 보존도 해야 되고.
제가 조만간 선생님을 따로 한번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때는 좀 기획을 해서 정말 우리 남해 문화를 좀 그런 예산도 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제대로 한번 남해 문화를 남해 FM 돈이 얼마나 많길래 출연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공모 사업을 그런 아카이빙 사업을 통해서 아유 저한테는 그 자꾸 아카이빙 가지고 자꾸 엮어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뚝박아 놓으시려고. 아무튼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좀 1시간 분량으로는 너무 아쉽기도 하고 또 2시간 분량으로 조금 부족해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고향에는 항상 베풀고 이게 해야 그동안 내한테도 이렇게 손심심한테도 김준호한테도 은혜 베푼 분들한테 그게 또 은혜 갚는 길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이거 항상 풀어줍니다. 저는요 기름도 저 오다 차 우리 집 사람과 같이 오면 차 몰고 오잖아요. 오면은 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안 넣어요. 이리 들어와가 남해에서 넣어요. 꼭 남해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자 해가지고 그것도 가득 넣어요. 한 10만 원치 넣어요. 요새 경유가 비싸가지고.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런 그 남해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시는데 그런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마 특유의 바닷가 특유의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바다는 항상 개방돼 있고 세계 그 해양법 아니라도 그건 뭐예요? 그 태풍이 오고 하면은 옛날에도 그렇거든. 공산국가든 뭐든 태풍이 오면 피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바닷가 지역 사람들은 항상 어느 배가 오더라도 환영을 해줍니다. 이렇게 왜 누가 겪어도 겪어야 될 똑같은 고통이니까. 그거는 왜 개방성이라든지 포용성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문화가 들어오는 데 대해 가지고 바닷가 사람들은 왜 막 폐쇄적이지 않잖아요. 왜 항상 왜 돌봐주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문화 그런 게 그 남해는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올 때마다 항상 제가 그 보태준다는 그런 뭐 제가 아까 10만 원 뭐 기름값 그 보태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만 그 제가 얻어가는 게 한 몇백 배 더 많죠 솔직하게. 그래서 항상 사랑합니다 저는 남해. 물론 손심심 씨도 사랑하지만 아 내가 또 이런 고백하면 안 되는데 자 우리나라 원조 국악 스타이신 김준호 선생님을 모시고 남해 초대석 두 번째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마스크,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물 8잔. 집안의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매일 2가지를 합니다. 분무기로 물을 뿌려 공기 중 미세먼지 가라앉히기. 가라앉은 미세먼지 깨끗이 닦아주기. 미세먼지, 피해갈 수는 없지만 밀어낼 수는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공동체 라디오 방송협회와 TVN 한국교통방송이 함께합니다.